대구 경북 지역 순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민심을 잡으려 했다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살자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는 성과를 냈다, 그 발언입니다. 저희가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한 20분 걸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왜 왔다 갔어요?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거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잘못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가르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그 진영 논리죠. 있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주말 새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공방이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최대치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판하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공과가 공존한다. 경제에 대해 성과를 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 원칙인데 그런 기본 원칙 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 말씀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는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과연 광주에 가서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과연 5.18 단체 앞에서 흑백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이 발언은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본인의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을 거기 가서 하지 않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가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광주를 내려가 저렇게 비석을 밟으면서 윤 후보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전두환에 대한 존경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지금 또 이 대구 경북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의 만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만평이네요. 네. 바로 저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렇게 밟았는데 안 밟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광주나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반대하는 분들 앞에 가서 정말 계란을 맞더라도 설득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비판했던 분들이 이건 뭐지? 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황당한 상황입니다. 만평 한번 다시 볼까요? 물론 만평은 만평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 광주 가서 밟았을 때 발바닥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어요. 이도하 변호사님, 윤석열 선대에선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 이 발언이 꽤 그 윤석열 후보에게는 많은 상처가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 발언을 윤석열 선대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들 말을 원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심상정 이제 대선 후보죠. 심상정 의원이 희대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 중에 현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좀 부적절했다. 내지는 후보가 발언을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역사적 공과를 평가할 대상이 아예 아니라 그랬어요. 공과가 병존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럼 대표와 민주당의 기본 입장과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걸 묻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이 후보 발언은 국민들한테 전두환의 경제 성과는 인정한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논리가 다르지 않다. 이게 한겨레 사설입니다. 두 분이 오늘 한겨레 신문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와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소수에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짰습니다. 불평등 성장 전략을 채택했던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재벌 체제입니다. 사람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 체제.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에 있었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예전과 말이 다른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을 계기로 좀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맹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논란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이재명 선대위 안민석 의원은 긍정적으로, 이게 오타가 있네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이중 성격, 희대의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뭐 정치권 반응은 일단 나눠보면 이런데 5.18 단체들도 뭔가 반응을 내놓을지 말지 좀 고심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접했거든요. 5.18 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한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저게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보수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아닌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든 보수 진영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공과 과가 공존한다. 근데 왜 이재명 후보는 과만 보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요, 공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왜 내로남불일까요? 이게 왜 이중 성격일까요? 전혀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예. 전제가 이런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었다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비판받아도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보수 표심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에는 비판했냐,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5.18과 쿠데타 말고 정치는 잘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국민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많은 탄압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은 정치는 잘했다는 표현보다도 개사과 발언이 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측면이지, 이게 뭐 경제에 있어서 중도 실용주의를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내로남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서 대변인, 뭐 심상정 의원, 뭐 정의당에서도 희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범여권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면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한번 밝힐 용의가 있는지 좀 저희가 어떻게 입장은 오늘 보나요? 설명을 다 하셨던 걸로 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이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더 큰 거는 이 전제 자체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가 TK를 갔잖아요. TK를 가셨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TK를 갔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좀 성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예.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하자면 성과 지표가 그 당시의 경제 지표와 성과 지표가 괜찮았다. 그 정도는 본인들 보수 측에서 그 전두환을 성과를 좋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해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전체 90%는 전두환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학살자다. 그다음에 국민의 역사적인 평가를 다 받았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만 더 붙이면요.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두 가지가 다른 거는 첫 번째 용어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는 전두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였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전두환 씨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재명 후보의 부분은 성과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삼저 호황을 누려서 경제 성과가 있었다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잘했지만 결국에는 그 정치 스타일을 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광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이런 망언 논란이 있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뭐 내로남불, 그다음 임청차가 바뀌었고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 전 대통령 발언과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엄연히 다르다 이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이현정 의원님 앞서 네. 사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과거 조국 전 장관의 SNS를 인용하면서 뭐 히틀러도 당시에 잘한 게 있는데 히틀러 잘한 것도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당시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걸 그대로 진중권 전 교수가 되갚듯이 SNS에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비교 뭐 굳이 이거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광주 가셔서 이 말씀 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 앞에서 예. 전두환 대통령 이런 공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진짜 이거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거기 가서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거기 가서는 딴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TK 가서는 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TK 가서 평가합니다. 근데 왜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 안 가시죠?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참배를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예.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가서는 이 이야기,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 이분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좀 좋아하니까 가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싫어하니까 가서 그냥 험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잡자는 거지. 지금 뭐 윤석열 후보하고 말이 틀리고 뭐 조금의 표현이 다르고 이걸 넘어서서 단순합니다. 저는 가서 정말 그분들 앞에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겁니까? 일관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각자 한 분씩 다 발언들을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중에 일부 발언을 놓고도 야권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런데 뭐 많았잖아 솔직히 대구 경북 뭐 해줬어 솔직히. 경북을 보면 왜 이렇게 점점 희망을 잃고 퇴락해 갈까? 왜 인구는 줄어들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하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물론 뭐 즉석 연설 중에 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빨간색 찍어 망했지 않냐라는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이 꽤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 수위를 높였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 국민의힘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지역 주민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저도 대구 경북이 제가 고향이니까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 TK 망해갖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빨간색 찍어서 망했다. 솔직히 TK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분이 초등학교를 여기 이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은사와 동창생들을 만났을 때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진짜 몇십 년 만에 본 사람 아니겠어요?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좀 하지 말라 그러시던데요. 선생님한테 이 말 들으신 거 좀 명심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아니 TK 망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저도 화가 나던데 지역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뭐 표를 얻으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쥐꼬리만큼 주고 서울에는 집값이 올라서 쌩 난리가 났다. 그리고 소독제도 안 주고 마스크도 안 주고 체온계도 안 주고 방역 정책 제대로 안 한다라고 정부 비판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아까 일관성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지역별로 가서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백제 발언도 여러 정치권에 공방이 됐었고 부산은 재미없잖아 혹은 전북은 소외받고 있는 것 같다. 서 대변인, 뭐 일반 시청자나 혹은 뭐 제가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어떤 취지로 좀 받아들이면 이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직설화법을 자주 쓰시는 걸로 유명하고요. 예. 좀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좀 뭐 경제가 좀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다음에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런 부분들을 직설적으로 지금 본인이 경제 대통령, 그다음에 민생 대통령 이런 거를 챙기면서 일을 잘할 사람을 좀 설명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 한 코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언짢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 요즘에 답답하고 힘들어.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박 4일의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 여러 정치권의 공방거리가 있었습니다.